일단 맹자부터 할게요. 여러분 교재 맹자가 98쪽에 보면 맹자가 있어요. 일단 맹자는 그 공자보다 한참 뒤에 있는 제자, 공자의 학풍을 이어받은 제자의 맹자죠. 그렇죠? 그 98쪽을 보세요. 개관을 좀 볼게요. 개관을 보면 이 맹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세요. 왕도 정치예요. 두 번째 돼 있죠. 왕도 정치. 그 왕도 정치는 뭐냐면 임금답지 못하면 임금을 이렇게 무력으로 내려오게 할 수, 요즘은 하야죠, 하야. 그렇죠. 페이가 하야잖아요. 하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맹자의 가장 큰 주제, 왕조정필 여러분이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성선설이에요. 여기 성선이라고 나왔는데, 성선설. 이게 이제 성선설은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이 유자입정이라는 말 쓰고, 유자입정. 한자 쓰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뭐 인터넷 찾아보세요. 유자입정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유자, 머리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면 누구나 그 어린아이를 구해주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막 빠져보면 내가 얘를 구해주면 100만 원 받을까? 200만 원 받을까? 이런 생각하냐 이거죠. 맹자의 이 성선설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맹자는 성선설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선이라는 거,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게 맹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자의 생각은 순자의 생각과 반대야.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맹자, 순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순자는 뭐예요? 성악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이거든요. 그래서 순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참 표현이 재밌는데 책에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순자는 이 맹자 순자와 같이 공부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만 쓰더라도 순자는 악한 사람이 착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뭐가 똑같냐면 그 뭐라고 할까요? 흘러가는 강물을 가로질러서 노를 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요즘 말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막 노져하고 위로 올라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순자가 흘러가는 강물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것과 같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순자는 그래서 뭘 강조하냐?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악설은 됐죠. 여기까지는 학문을 강조하는 거예요. 학문. 교육을. 맞죠. 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 동양에서 우리가 서양 교육하면 페스탈로치 들어보셨죠? 네. 페스탈로치가 뭐 교육의 아버지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 동양 교육의 그러니까 평생 교육이죠. 평생 교육. 영어로 라이프롱 에듀케이션. 이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의 아버지가 누구냐? 동양에 누구예요? 순자예요. 순자. 이해가요? 순자가 한 유명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권학편에 이걸 좀 하셔서 써볼게요. 학문은 불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가 없거든요. 이게 멈출 있자예요. 멈출 있자. 학문은 멈춰서는 안 된다. 배움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 이거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좀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거는 뭐 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왜냐면 이게 사람이 공부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맞죠? 아니 그러지 않나요? 내가 하늘 천자가 있어. 내가 아는 게 없어. 이거는 하늘 천하고 끝나.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하늘 천만 가지고 3시간 4시간 떠들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순자는 악한 사람이 착하게 되려면 뭘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 이야기예요. 일단 그런 내막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자 됐죠? 자, 제가 뭐 다 있진 않고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맹자는 자 거기 개관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공자의 사상을 계승해서 인과 의에 기반한 민본 정치,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라는 거예요. 민본. 민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으로 사직. 사직은 일종의 종묘사직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를 가리키는 정부, 요즘으로 가는 종묘사직이라는 게 정부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부다. 군주는 가장 가벼운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맹자 얘기하시죠? 맹자 얘기하죠. 개관 부분 보고 있어요. 개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맹자가 이 측은지심이라는 말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 맹자는 사람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측은지심. 여러분 측은지심이 뭔 뜻이에요? 측은지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불쌍히 가여이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걸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측은지심. 불쌍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우물에 아이가 빠지면 불쌍히 여기니까 구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 맹자가 여러 제자백가 중 하나이고 송대 이후에 논어, 대학, 중용과 함께 사서로 분류되면서 오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육아의 중요한 경전 이런 것들이 이제 된 거죠. 우리가 사서 3경에 뭡니까? 맹자가 들어가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맹자는 자 99쪽 여기 이제 뭐 맹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 맹자의 그 뭡니까? 뭐 이름이 어쩌고 이런 건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맹자의 성이 맹이고 이름 맹가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 쓸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넘기세요. 넘기세요. 자, 이제 포인트만 공부하면 돼. 맹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100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 철학의 시대 정신이다. 이게 독일어로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해요. 자이트가이스트.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중요하죠. 시대 정신. 자이트가이스트란 말은 알아두면 좋아요. 되게 잘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시대에 대한 철학자의 염려와 숙고 속에 탄생하는 그 시기를 우리가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맹자가 얘기한 거예요. 시대 정신? 아니 이건 맹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반적으로 그런 철학에서 말하는 거죠. 이 맹자 이야기는 아니고 철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제자 백가가 되게 위험한 시기에 전쟁하고 이런 시기에 전국 시대라는 건 뭐예요? 온 나라가 전쟁하는 나라라는 뜻 아닙니까? 전국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전쟁하는 나라. 그럴 때 유명한 사람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시인들이 우리가 전쟁하고 뭐 6.25 일어나고 그때 쓴 시들이 유명해요. 지금 지가 유명해요. 네? 이해가요? 그 말인지? 그 전쟁의 참 뭐 이런 것을 이제 그 써놓은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됐죠? 경쟁 상대고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활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면 돼. 밑에 어쩌고저쩌고 아무건 건너뛰어도 돼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01쪽의 그 첫째 줄에 제자백가 여러 학자들과 여러 학파란 여기 가는 집가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학파란 뜻이에요. 이 가가 집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학파.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의 여러 학파. 그걸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제자가 모두 제자거든요. 모든 학자들과 모든 학파가 이때 생겼다. 근데 공자는 뭐 주위천하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천하를. 그리고 이제 맹자도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유학을 만들었는데 맹자는 왕도 정치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임금은 그래서 이제 맹자와 그 공자가 일면 비슷한 게 있어요.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정명론이라고 해서 그 거기에 걸맞는 정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뭐 학생은 학생다 이런 거 있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그러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 이등병이라고 합시다. 이등병이 막 병장다우면 돼요? 이등병 가가지고 막 침상에 누워있고 안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명론이라는 게. 여러분 국문과 1학년 하는데 1학년이 좀 1학년 다 와야 되고 그러지 않나? 1학년이 막 4학년 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4학년 나와요. 예외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얼떨결 4학년 되겠죠. 됐죠? 그거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다양한 사람들이 생겼다. 이게 이제 비슷한 말들이 계속 많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101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한 10줄 정도 쭉 내려가 보세요. 10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맹자 철학은 있어요. 우리말이니까 공자 철학의 인과 인정이라는 건 뭐냐면 어진 정치라는 뜻이에요. 인정이란 말이지. 이 사람의 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못 찾았어요? 중간에 있어요. 인과 인정을 성성과 왕도로 밑으로 가서 밑에서 한 일부 왕도로 부채했다. 요 시기가 맹자의 시기였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맹자는 어쨌든 그 성선설하고 여러분 꼭 써야 될 게 뭐라고요? 왕도 정치. 왕도 정치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맹자 내용을 보세요. 102쪽. 102쪽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맹자 뭐 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뭐 알 필요 없어요. 양양이 어쩌고 이런 건 별 영향가 없고. 자, 103쪽.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실 때도 영양가 있는 부분을 발췌해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자 거기 이제 103쪽을 보면서 103쪽에 보면 맹자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맹자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양해왕 맹자의 제일 앞에 이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맹자 견 양해왕 말 이렇게 나오거든요. 맹자가 이제 양해왕을 접견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10쪽을 보세요. 110쪽. 좀 왔다 갔다 강의해 드릴게요. 110쪽의 원문 읽기를 보면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첫 번째 이거는 전체를 뭐 네벌 치든 뭐 하시세요. 보세요. 맹자가 양해왕을 접견했다. 110쪽입니다. 네. 선생님처럼 고명한 분이 천리길을 멀다 않고 찾아주셨으니 이 맹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강론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 임금이시여 설득의 정치학이라고 할까? 딱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익이 되겠죠. 이익의 동그라미 쳤어. 이익. 네가 우리나라에 온 거는 우리나라 이익이 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맹자가 바로 뭐라고 하냐? 왕께서는 어찌 이익에 대해서만 말하십니까? 하필 왈리라고 그래요. 이 한자로 하면. 당신은 왜 이익에 대해서만 말하느냐? 진정 중요한 것은 인의가 있을 뿐이다. 어짐과 의로움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자가 왜 대단한 줄 아세요? 자, 이게 옛날에는 맹자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머리가 참수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이 기분 나쁘면 옛날에는 뭐 법이 따로 왕이 법이잖아요. 근데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0보, 10보, 막 100보 다 나오는 거예요. 뭐 그 이야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의로움을 강조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의의 그 사도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 다시 103쪽으로. 그래서 이제 맹자는 자 양해왕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 위에는 거는 건너뛰고요. 마지막 단락에 보세요. 마지막 단락에 그 103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맹자에서 또 중요한 게 거기는 다 볼 거 없고 성선은 여기 이제 103쪽에 밑에서 한 10줄 정도 내려가서 끝에 부동심과 호연직 이 부분을 줄게요.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부동심이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호연직이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넓은 마음이라 넓은 마음. 호연직이라는 건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 사람들이. 우리가 뭐 옛날에 막 산에 올라가서 야호 이게 호연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아주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게 호연직이거든요. 왕도 패도도 했고 성선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선설하고 이제 같은 여기 성선론이라고 했지만 이거 엄밀히 말하면 성선설이 맞아요. 왜냐하면 논은 이론 여러분 논과 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논은 정립된 거고 설은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논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 봐요. 착하다고 보면 착해. 근데 막 잔인하게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경우 보면 야 사람 본성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지. 야 사람 본성 착한 거 맞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선 논의는 아니다. 성선설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곳을 떠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자기의 주장을 펼쳤다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맹자 철학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그 104쪽에 맹자 철학 읽기 여기다 별 3개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용을 하실 때는 이 맹자 철학 읽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왕도 민중이 근본이 되는 정치다. 그래서 봐요. 아까 양해왕 보세요. 이제 조금 알 거예요. 자 어찌하여 이로움을 말하십니까? 그 옆에 한자 하필 왈리 이 정도는 있겠죠? 하필이면 당신은 이를 말합니까? 이거 날일자 아니에요? 가로 알자예요? 하필 왈리 당신은 왕께서 어째 이로움을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맹자는 의로움을 강조했다.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왕도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임금을 위해서 의롭게 해야지 자기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도라는 거. 왕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왕이 가야 할 길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가야 할 길. 그러니까 왕은 오직 백성을 위해서 이로움을 가지고 펼쳐야 된다. 의로움을 가지고 펼쳐야 된다. 그래서 인의 이런 것을 되게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자하고 맹자의 차이점을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공자는 인을 강조해. 공자는 어질다. 물론 이제 맹자도 인을 강조했지만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어질자 사람의 자 오를 아 이거 오를자 이거 그냥 어려운 거 아닌데? 네 어려운 거 아닌데 갑자기 이 맹자 이는 맹자 오를 의자죠. 맹자 인은 그러니까 맹자는 의를 강조하고 공자는 인을 강조해. 꼭 알아두십시오. 인과 의를 강조했다. 물론 이제 맹자 공자도 의가 나오고 맹자도 인이 나오긴 해요. 내가 말씀드린 건 메인을 말하는 거예요. 메인 스키다시가 아니고 메인이 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는 인의도 나오지만 의가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그 104쪽 마지막 달 맹자의 왕분 정치, 좋은 정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가? 맹자에게 정치에 봐요. 기본은 백성을 잘 보호하는 거, 의식주에 어려움이 없는 거 교육하는 거예요. 의식주에 어려움이 없게. 쏙쏙 들어와요. 네. 내용이.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맹자는 의식에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을 맹자가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 요즘 말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치를 잘하는 건 뭐냐? 백성이 의식주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하는 게 정치라는 거예요. 이거 써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쓰는 거였죠. 근데 이런 걸 써도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 썰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 맞아요. 인용만 딱 해놓고 내 말이 없어. 그럼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 예. 그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5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맹자에서 또 중요한 게 재밌는 게 105쪽에 한 10줄쯤 쭉 내려와 보세요. 끝에 맹자는 제선왕과의 대화에서 찾으셨죠? 맹자는 뭐 한국어니까 제선왕과의 대화에서 한 위에서 한 10줄쯤 내려오면 있을 거예요. 자, 그가 제사에서 끌려가는 소를 참아 볼 수 없어 소를 양으로 바꾼 사례를 들어서 왕의 은혜가 동물에게 미칠 정도로 충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지금 제선왕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맹자 같은 것도 책을 여러분이 시간 되면 다 읽어보셔야 돼. 원래 원문까지는 아니라도. 자, 맹자 제선왕이 재밌는 이야기. 제선왕이 딱 보니까 자, 뭐예요? 여기 봐요. 제선왕이 보니까 어떤 소가 끌려가는 거, 소가 도살장처럼 끌려가. 그걸 참아 볼 수 없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인지심이라고 해요. 불인지심. 이게 이때는 참다는 뜻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참아 머무하지 못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참아 머무하지 못하는 마음이 뭐예요? 불인지심. 이걸 해석하라 했더니 참지 못하는 마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한자를 좀 아느냐 모르냐? 자, 물어보면 알아. 불인지심의 뜻이 뭐야? 이 참을 인자는 알잖아. 그죠? 근데 약간 측은지심이 그렇죠. 그렇죠. 측은지심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참아 못마지 못하는 마음. 꼭 알아주세요. 불인지심. 네. 이런 걸 쓰면 된다니까. 불인지심은 참아 못마지 못하는 마음. 그러면 이거 좀 아는데 이런다니까요. 딱 평가할 때. 어쨌든 이거 무슨 말인지 봐요. 재밌는 얘기. 자, 소가 끌려가는 걸 봐. 왕이. 제선왕까지 몰라도 돼. 왕이 끌려가는 걸 보니까 이 소가 끌려가는 게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뭐예요? 소를 뭘로 대처했다고 했어요? 양으로 대처했다고 했잖아요? 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웃기는 게 그 양은 무슨 뭐야 양은 끌려가는 괜찮아?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거지. 소가 끌려가는 걸 직접 여기는 잘 안 나왔는데 소가 끌려가는 걸 직접 봤단 말이에요. 왕이 직접 봤어.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양으로 바꿔라고 하고 양이 끌려가는 걸 본 건 아니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차마 그렇게 끌려가는 걸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이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양이 끌려가든 뭐가 끌려가든 끌려가는데 그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연민의 마음.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신 다스린 백성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마음. 그게 연민의 마음 아니에요? 백성을 본다면. 그럼 이해갑니까? 그런 마음이 공감이다. 밑에 보죠? 고통에 대한 공감. 공감 나왔죠? 그래서 맹자가 말하는 좋은 정치 행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 그래서 밑에 보면 여민 동락이란 말 있죠? 한자.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한다. 뜻 모르면 써놓으세요.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한다. 그게 측은지심이에요. 자, 그래서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어야 된다. 정치는. 그러니까 맹자 보세요. 말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을 얻어야 돼. 왕이 되려면. 너 나오잖아요. 백성 얻으려면 마음을 얻어. 자, 보세요. 요즘 정치가들의 그 필독사 아니에요? 맹자가 다 지금 3,000년 전에 이런 얘기 했다. 읽고 대통령 후보 돼야 되는. 그러니까 맹자도 안 읽고 대통령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저도 그런. 봐보세요. 내용이 얼마나 멋있나. 정치는 왕의 백성에 대한 공감은 물론 백성의 왕에 대한 공감, 왕의 통치에 대한 신뢰까지 나오잖아요. 믿어야 돼. 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 이런 것들 이야기해요.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정치가 되는 게 아니고 제도를 갖춰졌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정치의 근간으로 자 봐요. 제일 마지막 줄 밑줄 써.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안정적 생업을 통해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항산을 강조하는. 이 항산이라는 게 여러분 뜻이 아마 맹자 공부 안 하시면 모르는데 항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한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항산. 이게 항산 들어보셨어요? 이 맹자를 공부한 사람 다 아는 얘기. 그러니까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돼.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좀
어느 정도 먹을 게 있어야 정치에 또 관심이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항상이야, 항상. 내가 어느 정도. 자, 그래서 106쪽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정전제를 주장해, 정전제. 우물정자의 그 전이죠, 전. 이게 이제 뭡니까? 발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전제라는 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공동경작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땅을 이렇게 만들어가 정전, 이게 우물정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 생산을 해.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그 뭡니까? 만들어서 서로 요즘으로 하면 약간 그 공동 생산, 공동. 그래서 이제 수익의 일부는 이제 국가에 내겠죠. 요 중에 이 정도는. 근데 대부분 공동 생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의 소유와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토지, 뭐 경제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의 이름에 맹자가 주장하는 인의에 기반한 왕조 정치가 이상적인 선언이 아니다. 맹자 인의는 정치적으로는 민본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맞죠? 백성이 근본이다. 민본이니까. 그래서 맹자는 왕도는 공자의 정치를 계승하고 있지만 공자와는 달리 자 여기다 붙였어요. 적극적으로 민중을 정치의 근본으로 위치하게 한다. 여기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맹자는 공자보다 민본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민이 귀하고 그 다음 사직이다. 군주는 가장 가벼운 존재다. 보세요. 얼마나 말 멋있나. 그렇죠. 맹자의 정치는 민중의 마음을 얻기 이렇게만 정치하면 정말 완전 민주주의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 그래서 봐요. 또 이게 재밌는 말이 뭐냐면 민중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인된 정치 권력은 회수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맹자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을 뭐라고 하냐면 역성혁명이에요. 바꿀 역자고요. 이 성이 역성.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 아니라 이 성을 뭡니까?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성혁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임금이 정치를 못하면 임금을 잘해서 하야시킬 수 있다. 역성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요. 어떤 이야기? 나는 포악하고 무도와의 백성의 마음을 잃은 결과 주를 처형했다는 말을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악한 사람은 그냥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몽둥이질을 해도 그거는 당연한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악한 사람은 그냥 몽둥이질을 해봤자 그거는 의미가 몽둥이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 듣지 못했다. 그래서 맹자의 혁명론, 아까 역성혁명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핏 잘못하면 되게 무서운 책이에요. 그렇죠. 임금 바꿔라, 뭐 체인지하라, 뭐 체인지. 요즘 촛불 시위에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촛불만 안 네, 그렇죠, 똑같죠. 맹자 어른께서는 자기 생명에서 사셨나요? 맹자도 뭐 옛날 시대로 하면 많이 살았죠. 아니 이 정도로 많이 세게 했으면 벌써 그러니까 목숨이 몇 개다. 이제 세게 했어도 이 사람은 자기가 틀린 말을 딱딱 하지 않고 고집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막 그래도 3, 40대까지 뭐 이렇게 아니고 꽤나 살았을 거야. 한 60대 정도. 공자가 73세까지 살았어요. 천수를 부려. 그렇죠.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73세. 그러니까 한 뭐 60, 뭐 이 정도. 그렇죠. 성선설 이야기했잖아요. 성선 유자 입정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선설이 어디 나오냐면 자 107쪽 보세요. 107쪽. 위에는 건너뛰고 두 번째 달려. 성선에 관한 주장은 차마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야? 불인 인지지심이요. 그러니까 차마 불인 인지지심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차마 뭔마하지 못하는 불인이죠. 아까 인이 차마 뭔마하다 뭐 이런 거라고 했잖아. 차마 뭔마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이거 불인 인지심 참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이렇게 번역하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니라 차마 아까 제가 인이 차마 뭔마하다 했잖아요. 차마 뭔마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쉽지 않나요? 불인 인지 정도 차마 뭔마하지 못하는 사람의 정치. 아니 답 나오지 않아요? 불인 인지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맹자. 그렇죠. 맹자가 쓴 말이 많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왕도 정치를 가는 밑에 봐요. 유자 입정 제가 한자 쓴 거 나오죠? 유자 입정 봐봐요. 그 한자 있잖아요. 주장의 논거로 유자 입정. 여러분이 맹자의 성선설 썼는데 유자 입정을 뺐다. 그 뭔지 알겠죠? 이걸 빼면 만두에 속을 안 집어넣는 거 똑같은 거. 그래서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간다.
자,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측은지심, 수오지심. 자,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측은지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수오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악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걸 수오지심이라고 해요. 사악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써놓으세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게 여기 책에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줘요. 수치심을 느낀다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사악한 것은 그렇죠. 수치심을 느낀다고 할 수 있겠죠. 사양지심은 사양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그다음에 십이지심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마음. 여러분들 십이지심 하면 옳고 그른 마음 이렇게 번역하면 땡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마음. 예, 그 들어가야 돼. 이게 이제 인의 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자식. 측은지심이 인이겠죠. 그러면 수호지심이 의겠죠. 써봐요. 사양지심이 예겠죠. 십이지심이 지겠죠. 그렇게 써보시면 이해가 더 쉽다고. 인의 예지. 까지 됐나요? 한 번만 다시. 다시. 네. 측은지심이 인. 네. 그다음 수호지심이 의. 사양지심이 예. 십이지심이 지. 그러니까 인, 의, 예, 지. 인이라는 건 어질다. 의라는 것은 의롭다. 예라는 것은 예의 바르다. 지라는 건 지적이다. 이제 알았어. 그걸 인의 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사단지심이라고 할 때 이 단이라는 거는 끝단자거든요. 끝단자. 실마리 단자예요. 사단할 때 단자가 실마리. 네 가지 실마리를 가진 마음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막 쓸 때 예를 막 여러분이 생각에 쓰는 거야. 내가 어떤 예를 갖추는 마음이라든가 그런 일상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애가 떨어지려고 뭐 엘리베이터는 아니구나. 에스컬레이터 떨어지려고 하는데 뭐 어떤 노인이 그 아이를 받았다. 그것도 유자일정의 한 예다. 뉴스에 보면 막 이런 식으로 썰 푸는 거야 원래. 그래 안 그래요? 이해 안 가요? 아니요. 네, 그런 식으로 현대하고 연결시켜서 쓰면 유자일정 요즘에 우물에 빠진 애가 어디 있어? 우물 자체가 없는데 안 그래요? 요즘에 우물이 있어요? 그런 예를 잘 들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를 들라는 거죠. 옛날에 요즘에 유자일정이라면 제정신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걸로 쓰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는 자 대인과 소인 그 제일 마지막 줄 나오죠. 대인과 소인을 이야기한다. 대인배 소인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에 의해서인가 감각에 의해서인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감각은 생각이 유무다. 생각은 보고 듣고 감각으로부터 반응해서 이루어진 음식을 보니 먹고 싶다. 음악을 부르니 좋다 같은 1차 판단이 아니라 내가 배고프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 먹. 야 이거 보세요. 내가 배가 고파도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된다 이러죠. 이러는 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내가 배고프면 내가 먼저 먹잖아요. 그렇죠?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피해 줄 수 있으니 낮춰야 돼. 우리 아파트 살아보세요. 밑에 있는 거 신경도 안 쓰고 막 피아노 연주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뭐 층간 소음 나오죠. 막 이런 걸 연결시켜 쓰는 거예요. 층간 소음에 대해서 막 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뭐 쓸말 많아, 썰풀말 많아. 제 말이 이해가죠? 네.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1차 판단은 감각이 충실한 거고 2차 판단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인식한.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해야 안 해요. 이런 걸 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그러니까 다 중요하죠 여기는. 네. 그래서 사람은 그런 걸 다 생각할 수 있는 도덕적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단락에 이 성선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우리의 삶이 좀 선한 가능성,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의와 영향도 이제 뭐 쭉 나와 있지만 맹자는 그런 우리가 정말 읽어야 되는 책이고요. 그 맹자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앞부분에 있잖아요. 마지막 단락 첫째 줄에 보면 아주 힘든 시기에였고 그 시기에 공자의 사상을 계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왕도 정치, 혁명론, 역성혁명 기억나시죠? 성선의 심성론, 수양론을 내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정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뭐 뒤에 있는 것까지 자세히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대적인 거하고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원문 읽기를 만약에 쓴다면 그 110쪽에 아까 맹자가 양해항을 적혀놓은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것 여러분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112쪽. 이거 되게 중요한 말.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 이 원문 읽기에서 원문 읽기에서 만약 쓰라고 하면 여기서 쓰면 되잖아. 이거를 여기를 여기에 다 써도 괜찮은 아, 써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발췌를 다 쓰는 게 발췌를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양양상이잖아요. 그 부분만 발췌하는 거죠. 그래 놓고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또 아니에요. 괜찮- 한 단락,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하면 몰라도 아. 그걸 이거는 발췌 당연히 다운표하면 되죠. 예.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110에서 112를 발췌하면 문제가 되지만 네. 110을 발췌해놓고 막 어쩌고 살라살라 쓰고 맞잖아요. 맞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근데 더 이건 두 쪽이다. 이게 나눠져 있어. 아니 뭐라고? 나눠져 있어서 두 쪽을 써야 되겠어. 아니, 나눠줘도 아니, 나눠줘도 아니 그러니까 나눠줘도 아니 110쪽에 양양상만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양상 두 번째 양양상을 쓰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것만 쓰는 대화만 그 대화만 쓰고 그 부분 네. 그 뒤에 거 땅이 이건 빼고 땅은 필요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112쪽. 아 이거 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을 잘 가고 이거 미치겠네. 너무 재밌어 맹자.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게 보세요. 제가 전공이 뭔지 모르겠죠. 네. 112쪽에 마지막 단락을 써요. 마지막 단락을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전공했는지. 이는 제가 원래 영문학 박사가 이거 맹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인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이래. 이거는 여러분이 꼭 시험을 떠나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의는 사람이 가야 길인데 그 길을 내버려 두고 따르지 않으며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 몰라. 자 봐요.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이거 다음 설명드릴게. 슬프다. 사람들은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아도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 여러분 집에 만약에 개가 예쁜 무슨 개 이름이 뭐지? 내가 개 이름 잘 모르. 셀리. 그러니까 개가 있어. 하여튼 멍멍이 셀리든 뭐 개가 있어. 개가 집을 나갔어 만약에 여러분이 키우는 개가 예를 들어서 그럼 막 50만 원 후사하겠음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이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가져오면 밥 한 그릇 사주고 이러지 않죠. 아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개를 그러죠. 뭐 50만 원은 최소한 하겠지. 네. 근데 맹자는 어떤 이야기? 사람들이 개를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해. 네. 이게 지금 무슨 3,000년 전에 쓴 말이라니까 놀랍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을 생각을 않는다는 거야. 아. 좋은 이야기잖아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 몰라.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게 기가 막혀요. 항문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항문하는 방법, 항문지도를 못하라. 항문하는 방법 잘 봐. 이게 뭔 최고의 소리? 철학자인 것 같아요. 자 봐요. 항문하는 잘 들으세요. 이게 할 말이 많아야 안 많아. 여러분 항문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 3월달에 이제 들어와. 그때도 열심히 해. 한 주, 2주 밀죠. 4월달 진달래 피고 개나리가 피고 야 남들 다 놀러 다니는데 나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아니요. 없어요? 네, 걱정이 아, 까지게. 아니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지. 근데 학문은 뭐냐? 내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거야. 내가 처음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난 정말 그렇죠. 초심을 변하지 않는 초지일관 또는 초심불변이죠. 그 잃어버린 마음은 다시 말하면 뭐냐 밑줄 치세요. 해이해진 마음이에요. 요즘 말로 내 해이해진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학문지도 무타라 부타 방심 이으라. 이게 이제 잃어버린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부타 그래서 원문 막 다 나오잖아요. 학문 지도는 무타라. 학문의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자 구하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자 다른 방심 나왔죠? 이게 놓은 마음이죠. 놓을 방자죠. 그러니까 해이해진 잃어버린 마음은 좀 잘못 번역. 해이해진 마음 방심하지 마라. 해이해진 마음을 찾는 것 이 이유는 뭐뭐일 뿐이다. 멋지지 않나요? 항문하는 돈은 다른 게 아니다. 네 해이해진 마음을 찾아라. 자 그럼 여러분 여기다 썰 풀 수 있어 없어요? 네? 만약 여기다 써놓고 현대 공부와 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그러죠. 없음 말고.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의 경험담으로 쓰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뭐 다 다른 것도 써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왜 이 두 개를 강조한지 아시겠어요?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을 때 네가 여기 온 거는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주려고 온 거 아니냐? 왜
당신은 왜 이로움만 이야기할 뿐이냐? 나에게는 의로움이 있을 뿐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개를 잃어버릴 때는 막 찾으러 다녀. 맞잖아요. 여러분 애완견 잃어버려봐요. 근데 네 마음을 잃어버릴 때 왜 안 찾으러 다니냐? 학문도 똑같다. 네 해이해진 마음을 깨달음. 멋지지 않나? 이거 정말 네, 멋있어요. 바로 잡을 뿐이다. 네. 3,000년 전에 쓸게 맥인자. 엄청 많은데. 3,000년 전. 3,000년이죠. 거의 2,700, 3,000년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 요즘 저도 공부를 좀 했다고 하지만 옛날 사람 앞에서 깨갱이에요. 안 깨갱이에요. 못 따라가죠. 3,000년 전이면 그럴 수. 3,000년 전 더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거의 3,000년 전.